가계대출이 꺾였다. 그럼 서울 집값도 떨어질까? 뭐 이런 이야기죠.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5대 시중은행의 하루 평균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입니다. 5월에는요. 5월에 2,64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에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거든요. 그때가 3,611억이었고요. 9월에는 3,469억 원. 그런데 10월에는요. 10월 17일까지 보니까 2,279억 원입니다. 이게 고점 대비해 보면 마이너스 한 34% 이상 떨어졌어요. 34% 이상. 그러니까 대출을 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대출을 덜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집을 사는데 뭐 너도 나도 대출받아 집 사자 이런 뜻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도 보면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2024년 9월 30일 현재 730조 9,671억 원이었는데 10월 17일까지 보니까 731조 6,892억 원이에요. 17일 사이에 진짜 적게 늘어났어요. 7,221억 원이 늘어났는데 퍼센테이지로 보면요. 0.098%예요. 0.1% 정도 늘어났다는 거 0.1%. 굉장히 적게 늘어났죠. 주택담보대출도 보면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지금 9월에 5조 9,148억 원이 늘어났었잖아요. 10월에는 1일부터 17일까지 3조 8,74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17일까지니까 9월과 비슷한 수준이 되든가 아니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시장을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주택담보대출의 잔액도 점점 증가하는 속도가 더뎌진다. 이 말도 사실이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대출을 워낙 많이 받았어요. 2023년에 692억 4천억 원에서 692조 4천억 원에서 2024년 10월 17일 현재 731조 7천억 원이니까 전년 연말 대비하면 5.7% 늘어나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39조 3천억 원. 731조 7천억 원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역대 최고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자, 이렇게 가계대출이 한풀 꺾였다 이런 모습은 보이잖아요. 그러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 집값은. 서울 집값은 일단 현재까지는요. 30주 연속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10월 7일 주에는 0.1%로 상승폭을 굉장히 줄였어요. 그렇지만 10월 14일 지난주에는요. 0.11%로 살짝 올려놨거든요. 아마 앞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꺾이는 걸 봐서는 이게 상승폭이 줄어들면 집값에 대한 어떤 상황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매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요. 지금 10월 17일 현재 87,756건입니다. 10월 17일 현재 서울에서만. 지난 1월만 하더라도 1월 1일에 73,929건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18.7%가 늘은 거예요. 13,827건. 매물이 는다는 건 여러분 가격이 떨어진다. 게다가 85,000건이 넘어서면요. 일반적으로 좀 과하게 나왔다 이렇게 분석하거든요. 시장의 어떤 수요보다 시장의 공급이 더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85,000건이 넘으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값은요. 떨어질 가능성 저는 지금까지 지표로 보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조건 말입니다. 아니다가 아니에요. 뭔가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보면 집값이 폭등하든가 집값이 폭락하든가 아직까지는 그런 요소는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대출 규제는 지금도 심각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천천히 시장의 추세선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급하게 시장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집을 사자가 아니라 관망하자, 기다리자, 시장만 쳐다보자 이렇게 정리하면 저는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장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는 그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